지금 제약 산업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질병을 이해하고 또 치료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 보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세계 최대 제약사들이 직면한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 원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거대 제약사들이 2030년까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질 거라고 보는 수익이에요. 한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맞닥뜨린 그야말로 절벽인 거죠. 이 위기의 한가운데 특허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돈을 쓸어 담던 효자 상품들의 독점 판매 기간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용구는요, 이게 그냥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 기업들의 생존 자체가 달린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때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던 그 수익원이요.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 인기 상품에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 딱 찍혀버린 셈이죠. 자, 이렇게 기존의 수도꼭지가 잠겨버리니까 거대 제약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바이오테크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전략 병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가장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재빨리 사냥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혁신을 통째로 사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거대 제약사의 으리리한 연구소가 신약 개발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새로 승인받는 신약의 70% 이상이 작고 날렵한 바이오테크 기업들 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혁신의 무게추가 완전히 옮겨간 거죠. 이건 그냥 트렌드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광풍이죠. 보세요. 한 투자 신탁은 2020년 이후에만 무려 34개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고요. 또 사모펀드들은 거의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이 넘는 돈을 장전해 놓고 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 파우더죠. 펀드 매니저들은 아예 새로운 생명과학 생태계를 만들려고 작정하고 좋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돈들이 대체 어떤 기술을 향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진짜 의학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입니다. 이건 그냥 증상을 좀 낫게 하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환자 본인의 세포를 꺼내서 이걸 질병과 싸우는 살아있는 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불치병을 치료 가능한 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다음은 ADC, 즉 항체의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암세포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유도장치. 바로 항체에다가요, 아주 강력한 폭탄, 즉 약물을 달아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정밀 폭격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생물학적 미사일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파란색 Y자 모양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고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력한 항암제가 딱 달라붙어 있죠. 이걸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둘이 한 팀이 돼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공격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냥 신기한 과학기술로 끝나지 않는지 이 차트가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2024년에서 2030년, 불과 6년 만에 시장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뛸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연평균 20%씩 성장한다는 건데 이건 정말 폭발적인 거죠. 의학의 혁명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신약들은 만드는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래의 약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복잡함 때문에 요즘 거대 제약사들은 이걸 직접 다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바로 CDMO라고 불리는 위탁 개발 생산 파트너들에게 생산을 맡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두 군데 거대한 공장에서 모든 걸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핵심 거점, 즉 허브를 두고 또 지역별로 스포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바로 대체할 수 있어서 공급이 끊길 위험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죠. 훨씬 유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 미래 제약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한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FDA 승인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글로벌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CDMO 업계에서 돈보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죠. 증명된 실적, 즉 트랙 레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FDA 같은 아주 까다로운 규제기관의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아무도 선뜻 이를 맡기지 않겠죠.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조건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절벽에서부터 글로벌 CDMO까지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쭉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건강의 미래,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 볼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째, 거대 제약사의 수익이 특허 만료로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둘째, 이들이 혁신적인 바이오테크를 인수해서 새로운 약을 찾기 시작하죠. 셋째, 이 바이오테크들이 바로 세포치료나 ADC와 같은 혁신 기술의 선두주자였고요. 넷째, 이 복잡한 약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전문적인 글로벌 CDMO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그 결과 우리 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획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을 개발하고 또 만드는 방식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약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약을 얻는 방식, 즉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가 바뀔 차례가 아닐까요?